자, 기초한문 두 번째 시간, 12주차 두 번째 시간, 금지문과 비교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비교문은 그냥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A와 B를 비교하는 거고, 문제는 금지문인데요. 좀 이제 넘어가서 금지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보시면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면 금지는 뭔지 아시죠? 뭐뭐 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근데 당연하게 있어야 할 뭐가 없냐면 한문에서는 명령문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령문이. 그래서 명령문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금지문 안에 명령문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지의 금지사, 금지의 보조사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금지사 또는 금지 보조사라고 얘기하는데요. 금지사 또는 금지의 보조사라고 얘기하는데 얘들이 나타나면 쉽게 얘기하면 한국으로 치면 부정명령입니다. 뭐뭐 하지 말라라는 부정의 명령이고 금지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부정의 금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명령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섞어서 어느 범주에 들어가냐면 한문은 금지문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지문 안에 명령형도 들어가고요, 당위형 뭐뭐 해야 한다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의무형이라고도 하는 거죠. 의무형이라고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먼저 큰 틀에 대한 이해부터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지문이다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가 부정의 명령, 제일 기본적인 겁니다. 뭐뭐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두 번째가 명령, 뭐뭐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세 번째가 당위형,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또는 뭐 문맥적으로는 조금 다르지만요, 의무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다릅니다. 당위형과 의무형. 근데 뭐 크게 뭐 나눠봤자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같이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금지사를 쓰는 부정의 명령입니다. 얘들이 그나마 제일 쉽죠. 제일 간단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요것만 아시면 돼요. 거의 이 범주에서 안 벗어난다라고 보시면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물자죠. 물, 무, 막, 무입니다. 물, 무, 막, 무입니다. 특히 이 무자는요,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뭐랑 헷갈리면 안 됩니까? 어미모자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지를 얘기하는 무자고요. 요건 엄마를 얘기하는 모자입니다. 서로 음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B가 나왔네요. 이건 부정이네요. 전부 다 부정이네요. 그죠? 그래서 B래. 얘가 아니면 물시. 그러니까 물이니까 금지사니까는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보지 마라. 그죠? B래. 얘가 아니면 물청. 듣지 마라. B래. 얘가 아니면 물론 말하지 마라. 비례 물동. 여기서 동자는 움직이다인데요. 주로 이제 행동하다 그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얘가 아니면 행동하지 마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재에, 임하다입니다. 맞닥뜨리다 그 뜻입니다. 재물이죠.
재물을 맞닥뜨리면 구차하다 그 뜻입니다. 구차하다. 구차하게 얻지 마라입니다. 구차하게 얻지 마라. 임난에 난리를 당하면, 난리에 임하면, 난리 임하면 좀 그렇지 않나? 난리를 당하면 구차하게 살려고 하지 마라, 면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금지사, 뭐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막설기지장하라. 막 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기지장.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기자가 나오면 누구라고? 자기라고. 보통 이제 몸을 얘기하지만 몸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자기다. 그럼 장은 길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긴 거 장점입니다. 장점. 그래서 나의 장점이죠. 그래서 막설기지장하라. 나의 장점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우는 친구죠. 근데 얘가 보조사니까 얘는 이제 또 동사가 되겠죠. 그럼 친구하지 마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친구하지 마라. 소인 집에. 소인의 배는 무리 배자죠. 무리입니다. 그래서 내보다 앞선 무리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배라고 얘기하고요. 내보다 뒷선 무리들을 후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지 마라. 친구하지 마라. 소인의 무리와 친구하지 마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쉽네. 자, 다시 얘기합니다. 금지사는 무 요렇게 써서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 다음 금지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금지문 중에 명령형인데 보시면 알겠죠. 관하라. 백수지견 이감 부주호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지금 금지사가 안 나오죠. 금지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100% 명령형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관하라. 봐라 이겁니다. 원래 또 앞서서 나왔지만 동사 앞에는 금지의 보조사가 나왔잖아요. 근데 금지의 보조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얘는 명령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봐라 이렇게 됩니다. 백수가 이건 주격조사입니다. 백수가 봤다는 겁니다. 나를. 그리고 감히 불주는 도망가지 아니다. 주가 도망가고 불주가 도망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근데 뒤에 뭐 나왔습니까? 호가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 의문형 아니면 반어문입니다. 그죠? 의문문 아니면 반어문입니다. 근데 앞에 명령이 나왔기 때문에 그죠? 의문은 안 나오죠. 명령을 의문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가 된다? 반어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라. 백수가 모든 짐승들이 나를 보고 그리고 감히 도망가지 않지 발음이 안 되노. 도망 안 하는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발음이 꼬이네. 맨날 의역만 하다가 의역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보아라. 모든 짐승이 나를 보고 감히 도망가지 않느냐 이렇게 이게 훨씬 더 부드럽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가하라 이렇게 됩니다. 오다죠. 공결 함께 결정하다 이렇게 됩니다. 공결은 함께 결정하다. 뭐를? 죽음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함께 죽음을 정하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명령문입니다. 자, 명령문을 아는 방법 아시겠죠? 명령문을 아는 방법들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역시 문맥상으로만 쳐다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금지문 중에서 당위형. 당위형은 그나마 낫죠. 왜냐하면 아까 봤죠? 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이제 조동사라고 하는 게 제일 낫죠? 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땅, 당연하다 할 때의 당자고요. 이거는 의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뭐 당연하다 그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그러니까 마땅하다 써야지. 당연하다 이렇게 나오니까는 당위형이 되는 거고요. 숫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모름지기 숫자입니다. 모름지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게 나오면 거의 이제 의무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크게는 없습니다. 우리말에서. 자,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기 전에 당위형은 가히 뭐뭐 해야 된다. 또는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 모름지기 뭐뭐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들 뒤에 나오는 이제 뒤에 동사 앞에 이 글자 그대로만 해석해주면 큰 문제는 없다입니다. 차역 인자야니 차역 이 또한 인자 사람의 자식이니 가선 우진이라 가히 선후 선자가 나오잖아요. 한번 얘기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자를 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문장에서는 착하다보다는 좋다라는 의미로 제일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선우 그러면 잘 대접하다, 대우를 잘하다 그럽니다. 그들을 이게 대명사네요. 다시 차역 인자야니 가선 우진이라 이 또한 사람의 자식이니 가히 그들을 잘 대우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도 마찬가지죠. 당자 당효가 나오네요. 위부 당자하고 아버지가 되어서는 마땅히 인자해야 되고 자식이 되면 마땅히 효도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3번 독서는 수백 편이라. 독서는 책을 읽는 것은 모름지기 100번은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위형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당위형이든 의무형이든 그렇게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교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어렵죠. 외워야 될 게 꽤나 많습니다. 요게 그래서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불여, 막여. 불여, 막여는 이거 불약. 뭐 이것도 다 본 거네요, 한번. 제가 그때 관용구로 외워두면 좋다라고 해석 연습에서 말을 했던 거네요. 그럼 봅시다. 빙은 얼음은 수위지. 그것이 물이 된 것이다. 물이 변한 것이다. 근데 찹다 어수. 그럼 찹다 어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해석이 이한 어수. 그러면 그렇죠? 요거는 요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물보다 찹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빙은 수위지나 빙은 얼음은 물이 그것이 되었으나 근데 한어수라 물보다 찹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비교문입니다.
이런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거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전체의 글 흐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이거는 해석이 비록 간단하지만 이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국지어음, 나라의 어음, 어음은 합쳐서 이제 말이죠. 국지어음, 나라의 말이, 그죠? 그럼 이 다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무엇과 중국과 다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지어음이 이호 중국이라 중국과 다르다 했죠. 막어가 나왔네요. 관용구로 봐야 됩니다. 악막대어차라 이렇게 나오네요. 즐거움이 이것보다 큰 것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즐거움이 그럼 요거는 해석 안 해도 됩니다. 그죠? 그럼 즐거움이 이것보다 크다? 이것이 제일 좋다? 그 뜻으로 활용되겠습니다. 그래서 막대어차 즐거움이 이보다 큰 것이 없다. 그 다음 또 나오네요. 백문이 100번 듣는 것이 불여 뭐뭐보다 못하다. 일견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 백년지계는 백년의 계획은 막역 종순이라. 종수 종자는 뭐죠? 심는다 이거죠. 뭘 심어요? 나무를. 그래서 나무 심는 것만 한 것이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재채기가 나와서 다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비교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보다 어떻다. 왜 이래? 뭐뭐보다 어떻다 또는 뭐뭐만 못하다 뭐 이렇게 나오는 비교가 되겠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지? 그 다음에 선택형이 빠졌네요. 하나가 왜 빠졌지? 선택형이 빠졌습니다. 그거 해 미안합니다. 편집하는 과정에서 선택형이 빠졌는가 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책을 보고 계속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책을 펴고요. 자, 합시다. 일단은 선택형의 책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기 뭐뭐령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좀 더 나가서요. 우리가 이거를 보실 갑자기 왜 기침 나오죠? 여기 A, 영, B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이게 제일 좋아요. 이거는 단순히 외우면 되는 거라서 그나마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똑같은데 그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두 번째가 여기 똑같습니다. A 나오고 기약 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A 여약 B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석은 쉽죠. 해석은 이게 AB라고 했으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해석은 A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B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훨씬 쉽죠. 그럼 예문 하나만 하고 정리해보죠. 다 쓰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그러면 1번을 해보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1번 예문입니다. 예. 이게 사람이 마음이 안 바르니까 글도 삐뚤랑하게 갑니다. 똑바로 써야지. 미안합니다. 예. 여. 기. 요건 사자입니다. 사치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야론. 예기. 예여 사. 왜 이래? 예여 기 사야론 영검 이라 이렇게 됩니다. 영검이라. 그럼 어떻게 해석되냐면 이렇게 되죠. 요게 A가 되고 요게 B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럼 해석도 당연하게 글자 단어의 뜻만 알면 되는 거죠. 그죠? 예기사야로 예에서 이렇게 됩니다. 예는 또는 예에서 얘는 사치하는 것보다 그죠? 이건 사치라고 했으니까 검소한 것이 낫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사야론 영검이라. 그래서 사치하는 것보다는 A 하는 것보다는 B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 A 영 B A 하는 것보다는 B 하는 것 차라리 B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조금만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에 거를 너무 길게 가. 자, 금지문의 경우는 뭐가 금지사가 있다라는 거 잊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뭐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된다. 금지사 요거를 잘 기억해 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금지사가 없이 동사만 저렇게 나오면 이거는 명령문이다. 그래서 명령문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금지문 중에 가당 의수가 나오는 건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 그래서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면 되고, 얘들이 나오면 뒤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뭐로 해석을 하는 게 좋다. 동사로 해석하는 게 좋다. 그래서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비교문 같은 경우는 문맥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에 나타나는 형태들의 글자들을 잘 봐야 된다. 특히 요거는 관용구로서 이제 굉장히 이제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익혀두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본 것처럼 전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치사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 하나 빠졌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용구에 나오는 거 여기 다시 써야지. 왜 빠졌지? 그게 파일이 A 명비 A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B 하는 게 낫다.
그것도 같이 세트로 외워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역시 비교문의 문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시험 치면 여기에 비교문 또는 요거 이제 뒤에 나오는 선택형 요게 시험 문제 나오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에 했던 비교문, 지금 했던 비교문, 사역, 수동문의 해석 연습과 그다음에 연습 문제 풀이를 잠시 후에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